안녕하세요. 83세 평생 한의사 김명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아침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요?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요. 몸의 균형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7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특히 한 가지 능력의 저하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며 심한 경우 와상 생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균형 감각 저하가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은 노인들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심장과 폐 기능도 월등히 좋으며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훨씬 오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와 신경계, 근육과 관절이 얼마나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종합 건강 지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83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한 발로 서서 양치질을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되고 지난달에는 손주들과 함께 등산도 다녀왔습니다. 제 비결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60년간의 한의학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균형감각 회복 프로그램은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5분, 그것도 TV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만 하신다면 3개월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균형 감각이 왜 떨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세 가지 시스템이 협력해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귀 속 전정기관이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둘째, 눈이 주변 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발바닥과 관절의 감각 수용체가 지면과의 접촉 정보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모두 약해집니다. 72세 박영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저를 찾아왔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로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는 거의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균형 테스트를 했습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서 보세요. 5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일직선 위를 걸어보세요. 비틀거리며 금방 벗어났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5회 반복해 보세요. 세 번째에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박영숙님,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신다면 6개월 후엔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균형감각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그녀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온 균형감각 회복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3분 루틴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균형 감각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먼저 발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이것만으로도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과 신경들이 깨어납니다. 이 작은 근육들이 바로 우리가 걸을 때 순간순간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입니다. 한쪽씩 천천히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 몸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관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유수용 감각을 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눈을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일어선 후에도 10초 정도 그 자리에 서서 몸이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설거지하면서 하는 균형 운동입니다. 주방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장입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 한 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1초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걸을 때는 실제로 순간순간 한 발로 서는 동작의 연속입니다. 한 발로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면 걸을 때도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초도 힘들었던 분들이 한 달 후에는 30초 이상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발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10회 정도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발목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싱크대를 잡고 있으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필요한 근력을 길러줍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균형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냄비를 저을 때 한 발에 체중을 좀 더 실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반대쪽 발로 체중을 옮겨 보세요. 이것이 바로 무게중심 이동 훈련입니다. 걷기의 핵심은 부드럽게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30분이 최고의 균형 운동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TV 보면서 하는 의자 운동입니다. 저녁 시간 TV를 보는 1시간이 균형 감각을 키우는 골든타임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광고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립니다. 5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매일 광고 시간마다 10회씩만 해도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높이 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높이를 높여가면 됩니다. 다음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 한 손만 가볍게 짚고 일어나세요. 점점 손에 도움을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손 없이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일어날 때도 훨씬 안전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반복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우리가 걸을 때 몸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보행 속도는 노년기 건강의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맨발로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바닥의 질감, 온도, 압력을 느끼면서 뇌에 정보를 보냅니다. 이 정보가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양말이나 슬리퍼를 신으면 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특히 두꺼운 슬리퍼는 발바닥 감각을 거의 차단합니다. 집 안에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맨발로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발바닥이 시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이 되고 오히려 발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쫙 펴보기도 하고 바닥을 움켜쥐듯이 구부려 보기도 하세요. 발가락 근육이 강해지면 걸을 때 더 안정적으로 땅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발가락의 힘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발가락으로 제대로 땅을 밀어야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가끔은 눈을 감고 맨발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므로 발바닥 감각과 전정 감각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고급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5초도 힘들지만 연습하면 30초 이상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눈 운동과 고개 돌리기입니다. 균형 감각은 눈과 귀도 중요합니다. 앉아서 눈만 움직여 좌우를 번갈아 봅니다. 고개는 고정하고 눈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이때 어지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걸을 때는 끊임없이 주변을 보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방향을 조절합니다. 눈과 머리를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고개를 돌릴 때 휘청거리게 됩니다. 천천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고 끄덕이고 아니요 하고 가로젓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귀 속 전정기관을 자극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회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좀 더 도전적인 분들은 한 발로 서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땐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2달 정도 꾸준히 하면 한 발로 서서 고개를 돌려도 균형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걷기 패턴 바꾸기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걸으면 균형 감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뒤로 걷기를 해보세요. 물론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집 안 거실에서 벽을 등지고 천천히 뒤로 3걸음만 걸어보세요.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뒤로 걷기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깨웁니다. 그리고 뇌도 새로운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므로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가구를 짚고 해도 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개걸음을 걸어보세요. 오른쪽으로 5걸음, 왼쪽으로 5걸음. 이 동작은 허벅지 옆쪽 근육을 강화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능력을 키웁니다. 일직선 위를 걷는 연습도 좋습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서 걷는 일자 보행도 도전해 보세요. 한 발의 뒤꿈치가 다른 발의 발끝에 닿도록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 감각을 테스트하는 표준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3걸음도 힘들지만 연습하면 10걸음 이상 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 연습입니다. 집에 계단이 있다면 최고의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단이 없다면 두꺼운 책 몇 권을 쌓아서 만들어도 됩니다. 높이는 1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단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오릅니다. 한 발을 올리고 다른 발을 붙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발을 올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려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려갈 때가 오를 때보다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난간을 꼭 잡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2달 정도 지나면 난간을 가볍게만 터치하고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난간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난간은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첫 번째 칸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한쪽 발로 올라가서 반대쪽 발을 붙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반대쪽 발로 시작해서 10회 더 합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8번째는 태극권 동작입니다.
태극권의 느린 동작들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최고입니다. 복잡한 동작을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작 하나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양손을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5분만 반복해도 온몸의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태극권의 핵심은 느린 속도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려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해야 하고 더 섬세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빠른 동작은 관성으로 할 수 있지만 느린 동작은 온전히 근육의 힘으로만 해야 합니다. 한 발에 체중을 싣고 다른 발을 천천히 앞으로 내딛는 동작도 좋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걷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됩니다. 매일 아침 5분씩만 투자하세요. 유튜브에 태극권 기본 동작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것을 하나 골라서 따라 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 몸의 균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는 공 던지고 받기입니다. 손주가 있다면 함께 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가벼운 공을 던지고 받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공을 잡으려면 눈으로 공의 위치를 판단하고 몸을 움직이고 손을 뻗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벽을 향해 공을 던지고 튕겨 나오는 공을 받습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고 몸을 움직여야 하므로 반응 속도와 균형 감각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큰 공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작은 공으로 바꿔보세요. 한 발로 서서 공을 던지고 받는 것은 고급 단계입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이미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두 발로 딛고 서세요. 풍선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풍선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풍선을 공중에 띄우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쳐 올립니다. 이것을 5분간 계속하면 온몸을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훈련이 됩니다. 10번째는 음악에 맞춰 몸 흔들기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세요. 춤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하지만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들썩이고 발을 가볍게 디디면서 리듬을 타보세요.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리듬을 듣고 박자를 맞추고 몸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운동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앉아서 상체만 흔들고 손뼉을 치면서 리듬을 타세요. 익숙해지면 일어서서 해보세요. 한 발씩 번갈아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리듬을 타면 더 좋습니다. 하루 10분 좋아하는 음악 두세 곡만 틀고 몸을 흔들어 보세요. 댄스 운동 프로그램도 좋지만 너무 격렬한 것은 피하세요. 라인 댄스나 실버 댄스 같은 천천히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실버 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운동을 어떻게 일상에 넣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은 설거지하며 한발 서기와 발끝 들기. 화요일은 TV 보며 의자 운동. 수요일은 맨발 걷기와 눈 운동. 목요일은 걷기 패턴 바꾸기. 금요일은 계단 연습. 주말에는 태극권 동작과 음악 운동. 이렇게 나누면 매일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15분은 누구나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루틴 3분은 매일 빠짐없이 하고 나머지 12분을 하루 한두 가지 운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루틴과 설거지하며 한 발 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씩 추가하세요. 석 달 후에는 10가지 운동을 돌아가며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달력에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체크 표시만 해도 됩니다. 한 달 후에 달력을 보면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뿌듯함이 계속할 동력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72세 박영숙님 기억하시나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분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이 10가지 방법을 5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침 루틴과 설거지 운동만 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의자 운동과 맨발 걷기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계단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그녀는 지팡이를 벽에 기대두고 거실을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5달째 그녀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실버댄스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83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한 발로 서서 양치질을 합니다. 계단을 난간없이 오르내립니다. 한 달에 2번은 손주들과 등산을 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운동들을 30년 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시작해서 90세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88세에 시작해서 지금은 지팡이를 버리신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설거지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TV 볼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걸을 때 더 자신감 있게 걸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찰 것입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83세 한의사 김명호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